저 진짜 유시민 작가님 방송 요즘 안 하셔가지고 맞아요. 진통제 필요해서 나도 모르게 유시민의 낚시 아카데미를 보고 있는. 나도 그랬는데. 나 진짜 나도 그랬어. 오디오도 별로고 그냥 낚시도 가만히 너 고기도 못 잡으셔. 근데 그거 막 드시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뭔가 안 좋은. 나도 그래. 아니 그리고 녹화 기준으로 어제 이제 또 새로운 영상 하나 맞아요, 떠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나마 윤석열 풀려난 이야기를 좀 해줄까 싶어서 들었는데 그 한참 전에 찍으신 거더만. 아니, 내가 17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왔거든요. 전 밤에. 네. 그러니까 아직 들어온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옛날 거를 왜 이제 올려요? 사람 흥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왜 조회수가 그렇게 많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낚시하다가도 그 말을 해줄 수 있고 그치. 매운탕 먹다가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들어갔다가 낚였잖아. 그래, 진짜. 저번에 낚였어. 내가 낚였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그렇긴 하네. 또.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우리의 마음가짐에 좀 문제가 있었네. 아 그래요? 저는 좀 럭키비키까지 마음이 안 가는 게 박근혜 탄핵 때는 저렇게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탄핵은 이거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이 이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박근혜 때는 시스템으로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다 붕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혼자 하다가 최순실하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다르죠. 그죠? 거기는 공범이나 잔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 군, 경찰, 그러네.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힘든 것 내렸는데 같아요.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이 평가하는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그래요. 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박근혜 탄핵과 비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내란이. 그 사람들도 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근데 누구 자꾸 비난하지 마. 답답해 죽을 것 누구 같아. 비난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 그 사람들도 몰랐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네.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교원 영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는 결국은 조직들이 함께하고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윤석열이 돌아와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방법들을 계속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이게 쉽게 정리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어. 네. 근데 그 국가 권력에 수장들은 그대로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김성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해임시키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빡이 치죠. 맞아. 솔직히 이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한 학교 동문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 서울법대 내란과 과거부터 서울법대 내란과 문제를 제가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이거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30% 이상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는데 항상 그 얘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거든. 맞아, 재미로 느꼈지. 네, 진짜 재미로 들으셨고 풍자로. 저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벌여온 일들을 저걸 쿠데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절망이나 배신감이 뭐냐면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이원석이 하나만 빼고 다 저 가까웠던 후배들이에요. 심지어 심우정이는 제일 가까운 후배였어요. 심우정이? 네. 진짜요? 그 심우정이가 얼마나 저기 한 놈이냐면 윤석열이가 저를 어거지로 기소하고 막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이가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분해가지고 네. 형님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 다 제기하셔가지고 취소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랬던 놈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저러냐 이거죠. 네.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얘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게 수도군단 검찰부장이었는데 제 바로 직속 검찰관이었어요. 제 바로 밑에. 근데 그때부터 쌓아왔던 이게 30년간의 어떤 인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이게 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아는 심우정이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렇게 달랐구나. 근데 내가 속았구나. 아니 속은 게 아니야. 야, 그 근데 생각이 너무 나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약간 위로가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진짜로 거죠. 나보다는 훨씬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은 저를- 게 아니고 네. 그때 전화해서 비분관계했던 심우정도 진짜고 예. 아 진짜요? 이번에 지규현 판사의 판결을 네. 빙자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도 진짜예요. 예. 응? 우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 저 나쁜 놈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목적이 어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건은 과거에는 권력 비판적 심우정의 모습. 근데 지금은 권력 옹호적 심우정의 모습.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도 최강욱 의원은 권력자였나? 권력을 갖고 있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심우정은 아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네,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규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규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
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에서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항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이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하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지스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해야 화가 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란 종식이 더뎌서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제일 크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그 정말 허접한 모습을 내가
진짜 여실히 지켜봐야 되는 거야. 있는 괴롭죠. 그대로 너무 괴로운 거야. 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했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두 분도 그러세요? 전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저는 오히려 안도하는 측면이 좀 있고 제 고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코 닦아주면서 키웠던 놈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이 모습.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을 썼던 손준성이, 그다음에 무슨 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무슨 저 간첩 사건 조작했던 뭐 이시원이 공직기관 비서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야. 아니, 손준성도 아는 사이예요? 아이 그럼.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을 고발사주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 난 처음 또 듣는데. 아니요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걔들이 한때 손준성은 최강욱 라인이지 윤석열 라인이라 아니라고 했던 적도 있어. 지들이 해명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네. 그거를 또 제가 또 이뻐하는 후배라고 또 집에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이면서 우리 애들이나 뭐 집사람도 다 알고 아이고. 당신 후배들은 참 착해. 당신이 부르면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아이고, 것들이 진짜로? 싹 다 저거야. 그러니 와. 근데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네. 저보다 더하네. 크게 위로됩니다. 자기는 매불쇼에서 김웅한테 한 번 당하고도 맛이 갔잖아. 나는 크게 위로됩니다. 아니 일상이야 일상. 아, 위로됩니다 이거.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뭐 최고 엘리트들이 뭐 공동체 의식이나 이타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없어. 양심이나 염치, 없어. 부끄러움을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까지야 내가 뭐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몰래 뭐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최상목이 봐요. 자기는 위헌 판결 난 것도 안 따라. 그런데 거부권 행사할 땐 꼬박꼬박 얘기하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대. 아니 현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한대. 못 따내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그러니까 국민을 개 돼지 바보로 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모습에 그렇게 괴롭다는 아니라니까. 최상목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거야.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내란 공범 잔당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 증거를 다 인멸해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현재 결정이 나오면 모두 다 승복해달라고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안 지켜. 안 지켜. 근데 그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웃겨서 그냥 웃겨서 혼내는 거야. 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하는 은행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건데 내가 옳지 않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기는 인지 부조화와 그로 인한 심적인 갈등 있죠. 없어 보이던데 엄청 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박수 쳐주니까 그러니까. 막 대통령 놀이하고 아니, 있고. 나는 뭐냐면 이 교활함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최상목 그러니까 같은 애들은. 인지 부조화는 작가님 얘기했듯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면 본인이 망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막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짓거려대잖아요.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 법률가잖아 원래. 판사. 예, 근데 자기 재판은 6년을 끌어서 지금 빠루 그 사건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년 이맘때나 돼야 선고한대요. 그 판국에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늘어놓는 이유, 뭐 쌍권이 날마다 입만 열면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권성동. 뭐냐면 지금 당원 베이스가 다 극우화 됐잖아요. 극도로 우매한.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그 덫에 빠져가지고 못 나가 이제. 그 당권을 잡든 대통령 후보가 되건 뭐라도 하려면 그 당심에 아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만물 기원설 아, 맞아. 진짜 그렇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요새 전투력
예, 최고입니다. 전투력 지금. 만렙돼 가지고 예. 국회 와갖고 막 국힘 의원들하고 막 지지고 볶잖아요. 그 모습도 재밌어.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싸워? 네. 김용남 변호인가 보다 더 많이 배웠지. 그렇죠. 그 재밌어. 그런 것처럼 각자가 저마다의 의지를 가지고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저마다의 권한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물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다 달라. 사물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강도의 바람이 불어도 사물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혼돈스러운 실패한 신이 쿠데타 내란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 나름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럼 좀 나아. 예,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박근혜 탄핵도 8대 0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작은 쟁점 하나에 누가 의견 가진 사람이 있어서 부대 의견처럼 달아주는 조건으로 8대 0으로 했어요. 네. 그때 제가 JTBC 썰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방송에서 한 말인가 뒤에서 우리끼리 한 말인지 좀 기억이 불확실한데 5대 2는 확실하대. 그때도 8명이었거든. 헌법재판관들이. 8명인데 어떻게 5대 2예요? 그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면 헷갈린다는 거지. 헷갈린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아. 제가 그때 녹화장에서 8대 0이에요. 네. 8대 0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니 솔직히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최종 변론하고 3주가 넘도록 결정을 못할 일이냐고 이게. 아,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야. 왜 이러는 거냐니까. 왜?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안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국회 소추단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 5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들에 미루어 볼 때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고 이 헌법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거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루면 끝날 일이야.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3주씩이나 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취재가 안 돼. 최강욱 변호사 어때요? 취재돼요? 취재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취재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그 극우 유튜버들이 뭐 5대 3으로 뭐 기각 난다, 뭐 각하된다 이런 각하. 헛소리들 막 떠들어대고 그건 있어. 의미 없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 다른 데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 관들의 평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누구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 작은 단서로 예, 이제 해석하는 누군가가 거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주체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는 혹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한 거고. 네. 그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니 그게 아닌가 봐. 헌재가 우리 편이 맞나 봐. 이렇게 돼서 지금 희망회를 돌리는 거고. 네. 이쪽 지금 헌법 수호 세력 쪽에서는 8대 0에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 라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엘리트 카르텔 법적 카르텔 이 뒤로 파고들어서 윤석열 쪽에서 공작해가지고 기각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재 멱살 잡고 싶다고 그러고 막 난리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예.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이 조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이 엉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권력 엘리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다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국제적으로 봐도. 더더군다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이만한 정도의 권력 엘리트를 만들어낸 사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품고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태도인데 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이 정도도 없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아름다운 아름다움까지 갔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들 자체가 비상식의 몰상식이기 때문에 약간 상상력을 사돈의 8촌에 헌법재판관 사돈의 8촌까지 어떻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렇죠. 계속 다 나쁜 걱정하시죠. 생각이 들어요. 다 생각하죠. 근데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지 그 역사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그렇죠. 거지. 안 그러면은 역사에 그 이상한 일들이 왜 자꾸 생기겠어요? 그럼요.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음. 그러면서 좀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엘리트가 행정기관이나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하고 그 윤석열을 분칠했던 그 언론도 우리의 권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을 못 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개헌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재판 진행할 질문도 때. 많이 하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팔다빵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거든. 내가 뭐 지표생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표절해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자, 헌법재판관님들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거는 그대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소장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 소장 실권도 별로 없으면 명예지. 아, 명예예요? 네, 그 국가의전 서열, 연봉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해. 그거는 그대들끼리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걸 빨리 선고해야 돼. 빨리.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 가설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등하고 내가 반장해야 돼 이런 생각에 발로일 수 있다라는 게 슬프다는 거죠. 다음 정부 들어오면 9명 다 소장해줘요. 공동소장. 아니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이 아무리 윤석열이 지명하고 아니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이념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수는 기존의 헤게모니를 바꾸지 않길 원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보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탄핵으로 갈 거라고 저도 보는 거죠. 빨리 안 돼가지고 국민적 혼란이 있다는 것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러니까 뭔가 그 내부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방해한다고 해도 이 국가적인 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래 너 그럼 반대하고 네가 독박 써 이렇게 하고 해도 돼. 그렇지. 근데 그 나름의 안장일치가 안 되고 그 나름의 그걸 관통하는 동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관이고 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어. 예. 그냥 뭐 저 사바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아이고 니네 원래 떠드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뭐 중간에 뭐라고 했어. 이걸 빨리 3월 11일까지 해야지 나라 돈 몇백억을 또 아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적어도 이
그 고위 법관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오로지 지가 앞으로 어떤 평판을 얻고 내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느냐만 상관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보죠.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봐요. 지금 이제 사회적 신뢰도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제일 신뢰도 높은 데가 헌법재판소야 지금. 네. 아.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았어. 이대로 가면 며칠 지나서 조사하면 뚝 떨어질 거야. 네. 이대로 그쵸. 가면 지연하면 계속 맞아요. 지연하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신뢰가 높을 때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걸 중요시 여기든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든 뭘 중요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기본 조건은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맞아요.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네.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그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 요인이 있거나 또는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 나머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많이 버거우신 거 아니죠? 우리 작가님도 요즘에 기회가 가지고 막 지금 욕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 아니죠? 많이 버거우신 건 예, 아니죠? 그런 거 저한테 걸리면 실망할 겁니다. 끝나자마자 아유 이 헌재 왜 안 해? 막 이러면 진짜 많이 실망할 거예요. 저.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그 정도 하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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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음 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진짜 다른 네. 이야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그렇지. 있었으면 미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댓글도 좀 무섭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따뜻하게 좀 달아주세요. 맞아, 불안해서 그런지 불안하시니까. 화 엄청 냅니다. 요즘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럼요. 화 많이 내요. 아, 왜 불안해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요. 네. 매일 2시만 기다리시잖아요. 화 많이 내시더라고요, 요즘. 맨날 욕하셔. 맨날 틀리는 놈이 넌 또 나이브한 얘기 하는구나. 화 많이 내시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도 이것도 잠깐입니다. 아, 그럼요. 네. 저라도 아무튼 좀 잘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 욱하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